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올겨울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규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가지고 계신 전체 투자 금액의 50%가 됐든 뭐 70%가 됐든 이제 투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움직일 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웬만한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러시아 문제만 그렇죠. 해결되면? 그거 해결되면은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 경기 침체고 뭐고 없이 급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복구 비용이 7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 재건에 대한 그러면 뭐 경기 침체 뭐 얘기가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거리가 하긴 2008년도에는 중국이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좀 끌어올렸다. 200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그때 들어간 돈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700조, 800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그 덕에 이제 한국이 혜택을 좀 많이 받죠. 그 당시에 올라갔던 게 뭐냐면 철강, 중공업, 조선주. 그때는 삼성전자 별로 안 올라갔어요. 현대차도 별로 안 올라갔고, 그 이제 철강 수요가 많다,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올라갔던 게 철강주들. 그 대형 철강주, 소형 철강주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조선 중공업주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그 마무리가 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비중의 한 몇 프로 정도를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다 해도 되죠. 100%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그널로 그 전에 나올 거예요. 아마 시그널이.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될 것 같은. 합의가 된다든가 역으로 따져서 최악으로 가면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타이밍상 이제 오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위기일 때가 제일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서 근데 동틀력이 제일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만이 아니라 연준에서의 그 긴축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 있잖아요. 금리,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4.4 이상 뭐 할 수 있겠냐 내년도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긴축이라는 걸 통해서 또 계속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내리고 결국 주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은 선행이잖아요, 선행. 항상 미리 오고 미리 뜨고 그러거든요. 미리 오고 미리 뜨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기회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점일 때 버블일 때가 위험한 거지 주가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주식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경험축도 되죠. 이게 경험에 의해서도 월가의 그 격언 중에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시장을 떠나라 그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임원이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진짜 저기 회장님 여기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 꼭지가 뭔데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리먼 사태 전에 모 증권사에서 아주 유명한 펀드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객장에 그 센터에 찾아갔는데 바이코리아? 아니, 한국에서? 그거 말고 저기 미래에셋에서 판 거요? 차이나 아니 인사이트 펀드라고. 인사이트 펀드. 그래서
그거를 그 센터장하고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정도 왜 그러냐면 대기표를 그 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표를 받아서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에서 판매를 하는데 3천억이 조기에 매진이 돼가지고 판매를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센터장인 분한테 그래서 이 상태면은 떠날 때가 막차가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서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70%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엄청난 손실이라 보통 손실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수십 년 해왔지만 주식 가격이 높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고. 그런데 주가가 아무튼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현금을 갖고 있고. 그러면 아주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기다리잖아요. 너무 기다리면 저점까지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소리야? 더 떨어질 때 현금 90% 준비했어.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선택의 차이죠. 이제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요 며칠 올라간 거는 그냥 이제 너무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올라간 거고 일시적 반등. 올 겨울이 쉽지는 않죠. 올 겨울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나스닥 10,000포인트가 깨질까 안 깨질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있어도 만약에 러시아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결된다면 그냥 확 투자하실 생각이신 거죠? 연준의 긴축도 무시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원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2차례 정도 올리면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원체 세게 인플레이션도 원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례 0.75를 했고 처음에는 0.25 하다가 0.75를 3번 하는 경우도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유사 이래로. 그래서 우리 이제 예금 금리도 이거 절대로 이 4% 예금 이자는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4% 넘는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되풀이돼서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를 믿어야죠. 우리 기업들을 믿어야 되고. 기업들을. 네. 그치, 하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본주의를 믿는다는 거는 알아서 각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테니 그걸 믿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오고 그래. 뭐 지금까지 뭐 세상 살이가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다 겪고 저도 주식 투자, 전업 투자가 22년, 3년 됐는데 별의별 일을 다 겪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또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건 반복이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돈의 한 5%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가 하다가 딱 그 시그널이 나오면 모든 거를 조금 더 집어넣고 이제 일부는 확인이 된 다음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일정 부분 집어넣고 거기에서 10% 20% 더 집어넣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한 30% 정도는 끝까지 남겨뒀다가 턴한 다음에 이제 올라탈 때 올라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죠. 근데 이렇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참 이 행복한 고민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무엇을 싸게 살 수 있을까? 네.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언제일까? 근데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0, 3,000, 2,600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뭐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뭐 이러니까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죠. 네, 그냥 들고 가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분위기가 한 1, 20%더 빠질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를 팔고 현금을 했다가 1, 20%라도 싸게 다시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 선택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을 또 주식 투자를 쭉 해오면서 마이너스 30%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게 역전으로 가서 플러스가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우량주를.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량주 네. 그런 것들은 대형주들. 대형주들은 일단 기업 재무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매수세에 이 연속성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펀드라든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는 매수세의 연속성이 있는데 같이 물렸어도 개별주인 경우 거기에다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기업들. 요즘에 그 며칠 전에 그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 우주항공주들 소위. 아니요, 우주항공주들 말고 저 항공사들. 항공사 주식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작년 일부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에 유상증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비행기 리스비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달러 부채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 주식이 항공기가 전부 다 리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 강달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유상증자하고 그러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그 개별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전반기 그 조사 나온 게 13% 이상 그 상장사들 중에서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반기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재무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뭐 감자를 한다든가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뭐 그런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번에 관리 종목으로 상반기 결산 끝나고 나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리스크들도 다 챙겨봐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물려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거는 물려도 물론 이제 너무 고점에 물리면 안 되지만은 이제 요즘 가격에서 요 근래에서 물린다 그러면 회복될 가격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LG 화학을 뭐 100만 원 넘게 사시면 안 되지만은 지난 50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으니까는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가 또 다시 50만 원대고 막 이런데 같은 대형주도 요 가격대에서 물린다고 하면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맞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이 될 거니까는 시간차지만 그때 되면은 회복될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런 대형주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기업들 이런 쪽은 조금 이제 그래도
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 건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 예. 네. 근데 요즘 그 하나의 그 현실적인 조언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종목 교체를 얘기하세요. 다 많이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약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면 어차피 빠진 거 프로티지는 비슷하게 빠졌으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도 이거를 팔았어요. 팔고 교체할 종목이 어떤 게 확실한 건지를 자신이 모르죠. 없으니까 그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 대표님도 그러세요? 아니, 대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몇십 프로로 가도록 손절. 저는 내버려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상황이 좋아지면 95%의 현금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사시고 싶은 주식들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그 대형주 쪽은 이제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미포라든가 현대중공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이제 떨어지면 한 얘기죠. 하락하면 그러니까는 하락하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삼성 SDI라든가 뭐 이제 LG엔솔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하고 기아차 같은 거. 기아차 지금 이제 떨어져서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더 떨어지면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제 대형주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 소형주 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주라고 해서 그냥 소형주 말고 그래도 기관들이 사는 소형주 있잖아요. 거래가 수반이 되는. 보통 그걸 시총 한 얼마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도 시총으로 몇천억 몇천억 정도는 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래 작은 주식은 아주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그 품절주라는 거는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품절 주식 요즘에 품절주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 그 슈퍼개미가 들어왔다. 저거 양지사인가? 양지사죠. 그 만 원도 안 됐던 주식이 뭐 3만 원, 5만 원까지 갔었죠. 아니 근데 오르면 뭐예요? 그 팔려고 하면은 그냥 폭락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물량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간 주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규 투자는 절대로 금물이죠. 뭐 기존 갖고 있던 분들이야 수익을 더 많이 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중소형단에서는 수천억 정도의 시총을 가진 주식들 가운데서 섹터는 어느 쪽을? 그것도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2차 전지도 이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이제 요번에 또 그 일전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리튬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같은 2차 전지지만 뭐 그래서 소재 쪽에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제 또 상한가치고 오늘도 급등했던 종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공부하고 있다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거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기준에서?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틀리죠. 대형주 쪽은 그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잖아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어디 쪽에서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라는 게 나오거든요. 바닥. 그러니까는 이제 주봉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저 정도 가격은 괜찮거나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고. 그러니까는 어떤 기준이 일봉으로 보지를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건데 신세계라고 아시죠? 그 주식이 3년 연봉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심했을 때도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20만 원 초반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코로나 때 그래 셧다운이 되고 막 그랬는데도 20만 원 이하로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21만 원 뭐 이 정도 사면은 거의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꼭 지금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오버슈팅하는, 주식이라는 게 오버슈팅도 하고 언더슈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급락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다 높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 가격 또는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됐는가. 그러니까는 그 그래프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뜬구름없이 뭐 내년에 있을 일 가지고, 또는 연말에 있을 몇 달 뒤에 있을 뉴스를 가지고서 주가가 하루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또는 이제 재무적인 것도 이렇게 살펴봐야죠.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목 교체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규 매수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종목 교체를 고민하는 분들도 그러면 그 종목을 말씀하신 그런 조건으로 대입해서 갈아타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 게임 업종들의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난해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작년 9월, 10월 달에 그 12월 달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년 전망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 때 곽강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대면 시대가 되면서 다시 곽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의문을 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런 쪽은, 이게 산업이라는 것도 사이클 상으로 수시로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좋을 때는 저쪽 산업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뻗어나갈 것 같았지만은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오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 때 불과 이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동성이 넘칠 때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반짝이는 것들만 꿈으로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은 현실 시대예요. 현실 시대. 그러니까 돈이 쪼이고 그럴 때는 실제로 얼마나 버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기업들, 실제로 납품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그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주식에 들어온 돈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가 없고 핵심 주식들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성이 유행할 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같은 테마라고 해도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섹터에서도 구별이 되겠죠. 구별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분석하고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게 축약을 시켜야지 되죠. 이제 종목도. 그래서 신규 매수가 됐든 혹은 종목 교체를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대형주나 아까 말씀하신 대형주 쪽의 그런 기업들, 또 중소형주 단에서도 시총 수천억 규모에서의 그 주로 전기차 관련된 소재, 전기 2차 전지 소재 쪽, 폐배터리나 뭐 이런 폐배터리나.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주 싸졌을 때니까 결국은 그때 뭔가 환경이 아주 무서운, 뭔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하락할 때 그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폐 배터리로 해가지고서 많이 올랐던 그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3만 원까지 갔다가 물론 그 주식을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4천 원에 산 주식이에요. 4천 원. 그래요? 네. 제가 직접 4천 원에 샀거든요. 4천 원대 사가지고 그러면서 요번에 3만 원까지 왔는데 그 지금 2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꽤 올랐죠. 지금 2만 한 3천 원대 하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아무튼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그런 쪽 그리고 그 로봇 관련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종목이 한정돼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으로 한정돼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전 관련주 탈원전 한다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한다니까는 뭐 원전 관련주 그냥 다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래서 축약해서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또 그 반대로 보면은 네. 그 관심 있는 그 섹터, 그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테니까 네. 그 가운데서 그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는 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로 압축을 시켜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들어올랐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게 유동성이 넘칠 때하고 유동성이 좁을 때의 차이, 네. 시장의 차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있는 분 종목 교체 가지고 고민하신다면은 전체 할 용기가 안 날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한 5% 10%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해보면서 근데 이런 경험이 또 나중에 큰 어떤 자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그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여담인데 이제 제가 보통 사무실에 6시 넘어까지 있거든요. 네. 시간에까지 이제 보통 외부 행사가 없으면 보통 그렇게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해요. 원래는 퇴근하고서 집에 가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원래는 한 10시간 이상 해야 돼.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 전에 벌써 이제 검토할 것들이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장전에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돼. 그러고서 장 끝나고서도 1시간, 2시간 해봐야 되고. 우리가 3시 30분에 끝나면 제가 정리하는 데만도 원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요? 장중 정리만. 장중 정리는 뭘 정리하는 건가요? 매매했던 것들을. 아니, 그날의 이슈. 가장 커다랗게 올라간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특징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이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것까지 또 미국 선물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엄청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20년을 넘게 제가 주식 투자한 지 30년이 넘는데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이게 보통 고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직업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정말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군요. 공부에.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